배딸처럼 믿었던 사람, 전 재산이 담긴 서류. 40년이 하루아침에. 새벽 4시 40년 한 그릇씩 모아서 만든 우리의 전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날. 어머니. 판결문 낭독합니다. 징역 5년. 은행 창구 앞입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80대 노인 김춘자. 손에 쥔 대출 서류가 바들바들 떨립니다. 은행원이 묻습니다. 어르신, 이 내용 이해하셨어요? 춘자는 입만 번긋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제가 딸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사인만 여기에 하세요.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집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춘자의 손을 감싸줍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쌓인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날 한 노인의 전 재산과 남은 인생이 그렇게 함께 넘어갑니다. 시간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김춘자 79, 남편 박정호 81.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국밥집 하나로 세상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 11시가 되어야 불을 껐습니다. 손님 하나가 1,000원이었고 그 1,000원을 모아 10,0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도심 한복판, 오래된 상가 건물 한 채였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섰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많지 않았지만 두 노인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춘자는 가끔 상가 앞을 지나가며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우리가 만든 거야. 정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건물은 집이었고 보험이었고 노후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정우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행 서류를 읽다가 멈춥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틀립니다. 사람 이름을 헷갈립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금융 거래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하십시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슴은 무너집니다. 정우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아직 멀쩡해. 걱정 마. 하지만 춘자는 압니다. 이제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박민수 48. 민수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옆집으로 한 여자가 이사를 옵니다. 이름은 서미정, 50대 초반. 미정은 이사 인사를 하러 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서미정이에요. 춘자는 반갑게 맞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미정은 사근사근한 말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 산다고 합니다. 이혼했다고 합니다. 딸 하나 키우는데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춘자는 안쓰러워합니다. 혼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미정은 웃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날 이후 미정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춘자도 반찬을 나눠줍니다. 자연스러운 이웃관계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정우가 병원 예약을 잊어버립니다. 춘자는 당황합니다. 미정이 우연히 이 상황을 보고 말합니다. 제가 차 있어요. 같이 갈까요? 그날부터 미정은 자주 병원에 함께 갑니다.
장도 함께 봅니다. 춘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남편 병원도 못 다녔어요. 작은 균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친절 속에 감춰진 의도를 춘자는 아직 모릅니다. 미정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병원, 은행, 장보기. 어느새 모든 일상에 미정이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따님이세요? 미정은 환하게 웃습니다. 춘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 같은 사람이에요. 미정은 춘자와 정호의 일상을 세세하게 알아갑니다. 병원 기록, 은행 거래, 상가 임대 현황. 모든 정보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느 날 미정이 춘자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좀 힘들어요. 춘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미정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딸아이 등록금이 밀렸어요. 제가 일자리를 잃어서. 춘자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미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춘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 춘자는 미정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손사래를 칩니다. 어머니, 이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딸 등록금인데. 우리 아들 등록금 낼 때 생각나서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그리고 정말로 한 달 뒤에 돈을 갚습니다. 춘자는 감동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신뢰가 쌓입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옆집 사람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춘자는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 너보다 낫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미정은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춘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제 신용이 좀 낮아서. 춘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미정은 재빨리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춘자는 그날 밤 정호에게 말합니다. 여보, 미정이 도와줄까? 정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 착하니까. 도와줘도 되지. 춘자는 미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미정아, 내가 보증 서줄게. 미정은 기뻐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빨리 갚을게요. 은행에 갑니다. 서류가 나옵니다. 미정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춘자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호는 서류를 읽다가 멈춥니다. 미정이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걱정 마세요. 춘자는 사인을 합니다. 그날 첫 번째 덫이 놓입니다. 미정은 약속대로 돈을 갚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세 번째 부탁이 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 딸이 수술을 해야 해서요. 춘자는 또 돕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탁이 이어집니다. 급한 소송비가 필요해요. 전세 보증금을 빼야 하는데 매번 돈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아들 민수가 다시 전화합니다. 어머니,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춘자는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알아?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할 사람이 아니야. 전화를 끊습니다. 미정은 춘자의 분노를 위로합니다. 어머니, 자식들은 다 그래요. 걱정하는 거예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미정이는 달라. 상처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미정의 부탁은 이제 거액으로 바뀝니다. 어머니, 제가 큰 사업 기회를 잡았어요.
춘자는 기뻐합니다. 정말 잘 됐네.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필요한데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안 될까요? 춘자는 깜짝 놀랍니다. 상가를요? 미정은 빠르게 설명합니다. 넘기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석 달이면 갚을 수 있어요. 춘자는 망설입니다. 그래도 상가는 미정은 눈물을 보입니다. 어머니, 저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춘자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은행에 갑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두껍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우는 서류를 보다가 멈춥니다. 이게 뭐야? 미정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은행원이 묻습니다. 어르신, 이 대출의 용도를 이해하셨습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미정이 대신 말합니다. 네,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춘자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미정을 믿기로 합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펜이 떨립니다. 춘자는 사인을 합니다. 대출 실행. 돈은 미정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미정은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보답할게요. 한 달이 지납니다. 미정은 연락이 뜸해집니다. 2달이 지납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춘자는 불안해집니다. 미정아, 어디 갔니? 문을 두드립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3달째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 대출금 상환이 밀렸습니다. 춘자는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요? 담보로 잡힌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춘자는 미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읽지 않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수야, 큰일 났다. 민수는 급히 올라옵니다. 서류를 확인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상가를 담보로 1억 5천을 빌렸다고요? 춘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정이가 갚는다고 했는데. 민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어머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이제 어떡해요? 정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정이는 착한 사람인데. 민수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답은 냉정합니다. 서류상 합법적인 대출입니다. 사인을 하셨으니. 춘자는 무너집니다. 일주일 뒤 상가 건물에 경매 통지서가 붙습니다. 빨간 글씨, 큰 숫자, 40년의 땀이 한 장의 종이로 무너집니다. 정우는 그날 밤 쓰러집니다. 스트레스성 뇌졸중. 병원에 실려갑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우는 병상에 누워 중얼거립니다. 미정이는 나쁜 사람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춘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웁니다. 한 달 뒤 정우는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 춘자는 경매 서류를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상을 옵니다. 춘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습니다. 쿵 넘어집니다.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상가도 기억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춘자는 작은 방 한 칸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민수의 아내 선영이 말합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춘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배 안 고파? 선영은 한숨을 쉽니다. 민수는 매일 은행과 법원을 오갑니다. 상가 경매를 막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습니다. 사인을 하셨으니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대출 당시에는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줍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면 민수는 무너집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춘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춘자는 작게 말합니다. 미정이는 어디 갔을까? 민수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춘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미정이는 착한 애야. 사정이 있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며칠 뒤 경매가 진행됩니다. 상가는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40년의 땀이 낙찰가로 정리됩니다. 민수는 빈 상가 건물 앞에 섭니다.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야. 눈물이 흐릅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춘자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상가가 넘어갔어요. 춘자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수의 아내 선영이 부엌에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힘들어. 어머니 병원비에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춘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정우야,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기억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만은 선명합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뒤쫓아갑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춘자는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상가, 가야 해. 청소해야 해. 민수는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어머니, 상가는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춘자는 멈춥니다. 천천히 민수를 돌아봅니다. 우리 거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울지도 못합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절망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옷가지, 시계, 안경.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서랍 맨 밑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박정호. 민수는 수첩을 펼칩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입니다. 흔들리는 글씨, 틀린 철자들. 하지만 한 문장만은 또렷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가족이랑 같이 본다. 민수는 숨이 멎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요. 수첩을 넘깁니다. 날짜별로 메모가 있습니다. 오늘 은행 갔다. 미정이랑. 서류 읽다가 모르겠어서 미정이한테 물어봤다. 춘자가 걱정한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 미정이 착한 사람 같은데 왜 자꾸 불안하지? 민수는 수첩을 꽉 쥡니다. 아버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민수는 은행으로 갑니다. 담당 직원을 만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출 받을 때 CCTV 기록 볼 수 있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민수는 변호사 위임장을 내밉니다.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주일 뒤 CCTV 영상을 봤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 속 아버지와 어머니가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서미정. 은행원이 서류를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다가 멈춥니다. 입을 번긋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정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뭔가 설명합니다.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미정이 아버지 손에 펜을 쥐어줍니다. 어디에 사인해야 하는지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합니다. 민수는 영상을 멈춥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무엇에 사인하는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주의 깊게 봅니다. 이건 의사능력 결여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수는 눈을 빛냅니다. 그럼 대출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청원 경비를 찾아갑니다. 은행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입니다. 나이는 60대 중반. 민수는 아버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분 기억하세요? 경비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자주 오셨죠. 항상 그 여자분이랑 같이. 어떤 여자요? 중년 여성이요.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미정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인가요? 경비원은 확인합니다. 네, 맞아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나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계단에서 멈춘 적이 있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은행 입구 알려드렸죠. 그 여자는 뭐라고 했나요? 같이 웃으면서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세요라고 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줍니다.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민수는 경비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미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비극이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방에 누워 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해결할게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춘자는 희미하게 웃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다시 잠듭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서미정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일주일 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옵니다. 민수는 파일을 펼칩니다. 첫 장, 서미정의 진짜 이력. 본명은 서미정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혼한 것도 딸이 있는 것도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탐정이 말합니다. 이 여자 정가가 있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춥니다. 10년 전 독거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넘깁니다. 피해자 명단이 나옵니다. 70대 여성, 80대 남성, 60대 부부.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친절하게 접근하고 신뢰를 쌓고 돈을 빼돌립니다. 탐정이 이어서 말합니다. 출소 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4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덮습니다. 미정은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춘자는 그저 5번째 사냥감이었을 뿐입니다. 민수는 변호사에게 자료를 건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 정도면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미정은 행방을 감춥니다. 전화는 이미 해지되었고 집도 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한 달 뒤 미정은 다른 도시에서 체포됩니다. 또 다른 노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다가 걸렸습니다. 민수는 경찰서로 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정을 봅니다. 미정은 담담한 표정입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없어 보입니다. 형사가 말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업 자금 대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민수는 이를 악뭅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CCTV 영상, 정우가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미정이 대신 설명하고 사인을 유도하는 장면, 경비원의 증언, 어르신은 방향도 잘 못 찾으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대출 당시 치매 초기 단계로 복잡한 금융거래 이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대출 서류에 정상적으로 사인했고 은행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재반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단력 저하를 알고도 이용했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70대 할머니가 증언석에 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딸처럼 대해줘서 믿었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80대 할아버지도 증언합니다. 매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죠. 집까지 빼앗겼습니다. 재판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판사는 미정을 바라봅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듭니다. 표정 없이 말합니다. 저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습니다. 일주일 뒤 선고 공판. 판사는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서미정은 노인들의 판단력 저하를 고의로 이용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쿵! 판결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미정은 끌려나갑니다. 끝까지 무표정합니다. 민수는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변호사가 다가옵니다. 축하합니다. 대출도 사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액 무효 처리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가는요? 경매로 넘어간 부분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으로 일부 회복 가능할 겁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쉽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미정이가 감옥에 갔어요.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미정이가 나쁜 사람이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나쁜 사람이었어요. 춘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몰랐어. 민수는 어머니를 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법원 집행관과 함께 미정의 재산을 추적합니다. 미정 명의로 된 예금 계좌가 발견됩니다. 3천만 원. 집행관이 말합니다. 이것부터 압류하겠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나머지는 서미정이 복역 중 노역으로 갚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액 회수는 어렵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상가는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상가는 이미 새 소유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으로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40년이 문제입니다. 며칠 뒤 민수는 옛 상가 건물 앞에 섭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의 것입니다. 1층 편의점 주인이 나옵니다. 손님, 뭘 찾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어머니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곳을 찾아야 해. 요양시설을 알아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곳, 간병인이 상주하는 곳, 치매 환자를 전문으로 돌보는 곳.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결심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한 달 뒤 춘자는 요양시설로 옮깁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합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입니다. 춘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민수가 옆에 앉습니다. 어머니, 여기 괜찮으세요?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좋아. 간병인이 들어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춘자는 간병인을 따라 식당으로 갑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미정에게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생각합니다. 3천만 원. 아버지의 40년 노동, 어머니의 새벽 4시 기상, 두 사람의 젊음과 땀, 그것이 3천만 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경찰서를 찾습니다. 형사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건 자주 일어나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많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치매 환자를 노리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나요? 형사는 한숨을 쉽니다.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수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내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아내 선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민수는 대답합니다. 좋아 보이셨어요. 이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판결문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피고인은 노인의 신뢰를 범죄의 도구로 삼았다. 신뢰. 그것이 무기가 된 세상. 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진실, 정의. 민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내일 다시 어머니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제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요양시설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침 8시 기상, 9시 아침 식사, 10시 산책, 오후에는 간단한 활동 프로그램. 치매는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2번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과일을 들고 옵니다. 어머니, 사과 드세요. 춘자는 사과를 받아듭니다.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습니다. 맛있니?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는 옆에 앉아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춘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좋아. 여기 사람들 착해. 민수는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거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춘자는 천천히 민수를 바라봅니다. 고마워.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미안할 거 없어요. 제가 더 일찍 챙겼어야 했는데. 춘자는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이지만 따뜻합니다. 착하게 자랐네. 우리 아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날 오후 요양시설에서 작은 행사가 열립니다. 노인들이 모여 옛날 노래를 부릅니다. 춘자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못하지만 박수는 칩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겁니다. 어르신,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춘자는 생각합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웃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두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춘자는 식당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간병인이 다가옵니다. 어르신, 다 드셨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기억들이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국밥집, 뜨거운 국물 냄새, 남편 정호의 웃음소리, 아들 민수의 어린 얼굴, 그리고 상가 건물. 춘자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정호야, 우리 열심히 살았지.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0살, 7살. 할머니, 아이들이 뛰어옵니다. 춘자는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머니는 손자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제가 그렸어요. 춘자는 그림을 받아듭니다. 예쁘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할머니한테 자주 와야 돼. 알았지? 네. 춘자는 손자들을 안아줍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춘자는 안전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민수가 떠나기 전 말합니다. 어머니, 금요일에 또 올게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어머니를 감싸고 있습니다. 민수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어머니.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요양시설 입구. 안내판에 글씨가 보입니다. 어르신의 존엄과 안전을 지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사냥꾼은 가장 가까운 얼굴로 옵니다. 친절한 이웃으로, 착한 친구로, 딸처럼, 아들처럼. 하지만 진짜 가족은 다릅니다. 진짜 가족은 서류를 함께 읽어줍니다. 진짜 가족은 매일 안부를 묻습니다. 진짜 가족은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를 되찾았습니다. 아들의 관심, 손자들의 사랑, 지켜지는 일상. 혹시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오늘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어도 인생은 혼자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족은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